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API 가격 정책과 토큰 기반 비용 구조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클라우드 API는 Pay as you go 방식으로 동작해요. 즉, 별도의 구독이 필요 없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돼요. 클라우드 API 가격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해요. 첫 번째, M톡은 100만 토큰을 의미하고 가격 단위로 사용돼요. 둘째, 인풋은 여러분이 보내는 프롬프트를 뜻해요. 셋째, 아웃풋은 클로드가 생성하는 응답이에요. 클로드에는 5배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출력 토큰이 입력 토큰보다 5배 더 비싸다는 법칙이에요. 따라서 출력 가격은 입력 가격의 5배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왜 5배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연산 측면에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리소스 측면에서는 GPU 메모리와 처리 시간이 더 많이 소요돼요. 마지막으로 품질 보장을 위해 다중 샘플링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모델별 가격을 살펴볼게요. 2026년 2월 기준 가격이에요. 가격 비교표를 보시면 오퍼스 4.6과 4.5는 100만 토큰당 입력이 $5, 출력이 $25예요. 소넷 4.6과 4.5는 입력이 $3, 출력이 $15고요. 하이쿠 4.5는 입력이 $1, 출력이 $5. 하이쿠 3.5는 입력이 $0.8, 출력이 $4예요. 모든 모델이 100만 토큰당 가격이에요. 모델 계층을 보면 오퍼스는 $5와 $25로 최고의 정확도를 제공하고 소넷은 $3와 $15로 가장 균형 잡힌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쿠는 $1와 $5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해요. 오퍼스는 최고 성능 모델이에요. 가장 뛰어난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복잡한 에이전트 작업에 적합해요. 비용은 높지만 정확도가 중요한 경우에 선택하면 좋아요. 소넷은 균형 잡힌 선택이에요. 속도와 성능의 최적 균형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프로덕션 어플리케이션에 권장돼요. 오퍼스 대비 40% 저렴해요. 하이쿠는 가장 경제적인 모델이에요.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하고 오퍼스 대비 80%나 저렴해요. 간단한 작업이나 대량 처리에 적합해요. 이제 비용 계산 공식을 알아볼게요. 총 비용은 입력 토큰 수의 입력 가격을 곱한 뒤 100만으로 나눈 값에 출력 토큰 수의 출력 가격을 곱한 뒤 100만으로 나눈 값을 더하면 돼요.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간단한 질문을 소넷 4.5로 처리하는 경우에요. 입력이 500토큰, 출력이 1000토큰이라면 입력 비용은 $0.0015, 출력 비용은 $0.015로 총 $0.0165가 돼요. 두 번째 예시는 코드 생성이에요. 오퍼스 4.6으로 입력 2000토큰, 출력 5000토큰을 처리하면 입력 비용이 $0.01, 출력 비용이 $0.125로 총 $0.135가 돼요. 세 번째 예시는 문서 분석이에요. 소넷 4.5로 입력 5만 토큰, 출력 2000 토큰을 처리하면 입력 비용이 $0.15, 출력 비용이 $0.03로 총 $0.18가 돼요. 네 번째 예시는 대량 분류 작업이에요. 하이쿠 4.5로 1000개 아이템을 처리하는데 입력이 총 50만 토큰, 출력이 5만 토큰이면 입력 비용이 $0.55, 출력 비용이 $0.25로 총 $0.75가 돼요. 이제 월간 비용 추정을 살펴볼게요. 개인 개발자 기준으로 볼게요. 하루에 50번 호출하고 소넷 4.5를 사용하면 입력 토큰이 하루 5만 개로 $0.15, 출력 토큰이 하루 10만 개로 $1.5니까 월간 약 $50가 나와요.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하루 500번 호출하고 소넷 4.5를 사용하면 입력이 하루 100만 토큰으로 $3, 출력이 하루 150만 토큰으로 $22.5니까 월간 약 $765가 나와요. 중규모 서비스의 경우 하루 5,000번 호출하고 하이쿠 4.5를 사용하면 입력이 하루 1,500만 토큰으로 $15, 출력이 하루 1,000만 토큰으로 $50니까 월간 약 $1,950가 나와요. 이제 파이썬으로 비용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엔트로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클라이언트를 생성한 뒤에 메시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리스판스에서 UCG 속성을 통해 입력 토큰과 출력 토큰 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프라이싱 딕셔너리에 각 모델별 가격을 정의하고 calculate cost 함수를 만들어서 입력 토큰과 출력 토큰 수를 받아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모델 선택 가이드를 살펴볼게요. 각 모델을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복잡한 코드 생성은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니까 오퍼스를, 일반 질의응답은 균형이 중요하니까 소넷을, 분류 작업은 빠르고 저렴한 하이쿠를, 챗봇은 실시간 응답이 필요해서 소넷이나 하이쿠를, 요약은 비용 효율을 위해 하이쿠를 사용하면 좋아요. 1000개 문서 요약 작업으로 비용을 비교해 볼게요. 오퍼스는 27.5달러, 소넷은 16.5달러, 하이쿠는 5.5달러가 나아요. 하이쿠가 오퍼스보다 80%나 저렴해요. 이제 비용 최적화 팁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팁은 맥스 토큰즈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Yes or No처럼 간단한 질문에 4096 토큰을 다 할당하는 건 낭비예요. 대신 10토큰처럼 예상 출력에 맞게 설정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두 번째 팁은 간결한 프롬프트예요. 장황하게 인사하고 설명하는 프롬프트는 100토큰 이상을 사용해요. 대신 핵심만 담아 20토큰으로 줄이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세 번째 팁은 작업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 같은 간단한 계산에 오퍼스를 사용하는 건 과도해요. 대신 하이쿠처럼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팁은 캐싱이에요. 반복되는 프롬프트에 대해 9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요. 시스템 프롬프트에 캐시 컨트롤을 추가하면 5분간 캐싱이 유지돼요. 다섯 번째 팁은 배치 API예요. 대량 처리 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메시지 배치 크리에이트로 여러 요청을 한 번에 처리하면 돼요. 이제 사용량 모니터링 방법을 알아볼게요. API 응답에서 response.usage로 입력 토큰과 출력 토큰 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캐싱을 사용하는 경우엔 캐시 크리에이션 인풋 토큰스와 캐시 리드 인풋 토큰스도 확인할 수 있어요. API를 호출하기 전 체크리스트예요. 작업의 복잡도를 평가했나요? 필요한 정확도 수준을 설정했나요? 응답 속도 요구사항을 확인했나요? 예상 비용을 계산했나요? 그리고 최적화 옵션을 고려했나요? 저는 솔직히 클로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API 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선 무료 또는 프로 플랜을 사용하고 상황에 맞는 모델을 잘 정해서 쓰는 습관을 먼저 만들길 권장해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